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23학번 이교환. 저는 이사학번 김선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이사학번 이동훈입니다. 저는 행정학과 이사학번 우민지입니다. 네,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법조인을 꿈꿔왔기 때문에 사실은 법학과를 지망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새로 로스쿨이 설치가 되면서 또 법학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법학과가 가장 유사하고 로스쿨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학과로 행정학과를 생각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그냥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사회를 살아오면서 공익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그 이후로 더 행정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행정학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학과에서는 따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행정학과가 제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교사가 꿈이어서 고등학교 생기부를 3년 내내 교육 쪽으로 맞춰왔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내신으로 정법을 공부하게 되면서 그런 법이나 약간 행정 같은 그런 일반 사회 계열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어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외대 행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권태영 교수님의 행정과 경제이론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우선 교수님이 너무 귀여우시고 그리고 수업 내용도 굉장히 기초적인 경제 내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어려워지는 식으로 연습 문제 풀이하는 시간도 있고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도 조금씩 경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수업이 짜여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장현주 교수님의 복지국가론이라는 수업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데 복지 선진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의 복지 제도도 함께 배우게 되면서 행정과 가장 밀접한 단어인 복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곽선주 교수님의 행정학계라는 수업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치화법이나 윤리화 사상 또 생활과 윤리의 이 과목들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행정학과의 그 수업에도 등장한다는 게 좀 신박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행정학과라는 주제로 세특을 쓰려고 하면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사회 문제를 하나 선정해서 이것을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거의 하나의 예시로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각국에 어떤 외교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각국 정부들은 대처를 했는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학생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치화법 과목에서 참정권과 관련하여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탐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참정권 향상과 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런 방향들을 추구해보는 것도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자신의 진로와 엮어서 심화학습을 한 것을 드러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코로나가 이슈가 되고 있던 시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탐구해서 세특과 연관 지은 적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교과 과목과 엮을 때는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하나를 콕 집어서 더 자세하게 파고들 수 있으면 좋아요. 저는 혼자서 엄청난 세특 활동을 구상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학교에서 주최하고 있는 그런 학술 행사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진로랑 꼭 관련이 있는 학술 행사가 아니더라도 일단 다양한 학술 행사를 웬만하면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 동아리에서 저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이제 뉴스를 찾아보면서 함께 동아리 원들끼리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그때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러한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SNS라는 사회문제 탐구 동아리를 제가 직접 창설하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모의 정보를 수립해서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해서
직접 정부의 입장이 되어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소년법 폐지라는 찬반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독서 활동에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과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마이클 샌델의 관점으로 그 다양한 사회 체제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국가들의 행정과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와 그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들에서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힘과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국민들을 다스리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거기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서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교육 계열로 세특을 3년 내내 맞춰왔기 때문에 그 교육 계열 관련 책을 3개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루소의 에밀이고 두 번째는 공자의 논어이고 세 번째 책은 핀란드 수업에서 발견한 행복 수업 테라피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루소의 에밀이랑 공자의 논어는 과거의 철학자들의 교육관 같은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세특이나 그런 것이랑 연관짓기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핀란드의 교육 과정을 담은 그 책은 우리나라의 교육 패러다임과 핀란드의 교육 패러다임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형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한국 외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중점적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 한국 외대에 들어가셔서 인재상을 찾아보시고 그쪽 방향으로 생기부를 쓰는 데 집중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논술로 들어온 입장에서 논술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 외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중요하지 않은 말들을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하지만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시험을 치기 전에 작년 그리고 재작년, 재재작년 같이 외대 논술 시험지의 기출 문제들을 열심히 적어보면서 답지랑 비교해가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치러 왔는데요. 최대한 그 학교의 외대뿐만 아니라 그 학교의 논술 시험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행정학과 학생들은 저처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행정고시를 보거나 또는 로스쿨로 자주 가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를 처음 쓸 때부터 원서 접수를 할 때부터 정치와 법이란 과목에 흥미가 생겨서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외대에서 법 관련 교양 수업들을 좀 더 들어보고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직 고시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희 선배들도 7급이나 5급 국가직 고시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고시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또 로스쿨로도 되게 많은 선배들이 가시는데요. 올해도 저희 외대 로스쿨을 가장 많이 간 학과가 바로 저희 행정학과입니다. 네, 저는 내년에 이중전공으로 국가리더 전공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가리더 전공을 통해서 로스쿨에 대해 미리 대비와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해서 꼭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엔 7+1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 교환학생을 가 있는 나라에 있는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교환학생을 가는 제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독일과 같은 나라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제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 그 언어 이중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교환학생을 가시는데 그 중에서 스페인 쪽으로 교환학생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직 학번이 낮아서 교환학생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언젠가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저는 행정학의 아버지인 우드로 윌슨의 나라인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행정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네요. 하나, 둘, 셋.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공무원을 하려고 해도 행정학과에서 되게 상위권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이어야 공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공무원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방금 X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세모로 살짝 고치고 싶은데요. 공무원의 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변호사 같은 길로 가면은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길로도 갈 수 있고 뭐 제 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준공공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세모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 둘, 셋. 저는 아무래도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행정고시, 그러니까 행시 같은 그런 공무원 시험에도 연관이 좀 어느 정도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고 공무원 시험에 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의한다고 대답했어요. 물론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로스쿨을 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중 전공을 통해서 다른 진로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몇 명 있기 때문에 행정학과라고 무조건 다 공무원이 될 거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서 엄청 긴장도 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엄청 고민도 많이 될 텐데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지금 시기만 잘 참고 견뎌내면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니까 좀 더 화이팅 하세요. 제가 벌써 그 대학에 들어온 지 2년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빨리 수험 생활을 끝내시고 대학교에 오셔서 행복한 대학생활을 즐기다 보면 저처럼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이 행복하게 끝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결과가 어떻든지 여러분이 항상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